2022년 현재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잠재적인 적국이 침략했을 때 미리 준비해두었던 현무 미사일 5,000발을 발사시켜 적국 영토 역시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는 독침 전략과 극비리,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모두가 부정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SLBM 잠수함에 이어서 비상시 순식간에 핵무장이 가능한 일명 패스트 웨폰 방식의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변국으로부터 나와 세계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은 충분한 수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지만 북한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제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지금은 이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전쟁이 발생했을 시 상대방 국가도 식물 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독침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누리호 우주로켓과 현무 미사일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작년 최상위 우주발사체 협정인 아르테미스 협정까지 최근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우주발사체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심 기술로 불립니다. 이처럼 초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 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핵무기와 핵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무기에 사용할 원자로 역시 미국과 협의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국민의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전략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 핵폭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이죠. 이 말을 즉슨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경제적인 손해보다 거대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 핵무기 기술력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면 강대국 한국은 비상사태 시 순식간에 세계급 위상을 가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2월 우리 군 당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 이후 SLBM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한 뒤 모든 미사일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재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보유한다는 소식에 이제는 정말 한국이 ICBM 핵무기를 염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과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라는 조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급 군사강국들만 운용하는 특수 조직입니다. 즉, 핵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들이 운영하는 현대 군대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전략급 체계의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전략미사일 사령부는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며 유사시 핵전쟁으로 국가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고슴도치 전략, 일명 상호파괴 전략으로 적국을 박살내버리는 최상위 단계의 파괴 전략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620은 물론 우주전이나 사이버전 등 전장이 확장되는 현대 전장 환경에서 여러 군대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전략사령부와 같은 기능별 통합 조직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인 핵미사일 전략사령부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현재 한국은 현무4 미사일부터 시작해 현무3 순항 미사일까지 4,000발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배치되어 있고 차세대 무기인 현무5 미사일이라는 ICBM 탄도 미사일과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수년 안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핵골국인 중국이라도 핵전쟁을 각오한 것이 아닌 이상 영원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파괴 전략을 통해서 더욱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한데요. 흔히 핵전쟁의 가능성을 따질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게임이론입니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연구해 이것을 국가 간 관계에 적용하는 이론인데요. 치킨 게임을 한중 관계에 적용해보면 한국이 핵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치킨 게임의 방식은 자주 바뀌지만 그 논리는 아주 일정하고 명확합니다. 즉,
내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다 상대를 겁에 질리게 해 공포에 질린 상대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임인데요. 이번 현무5 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겁먹게 할 수 있다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은 우리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적국들에게 같이 죽느냐 사느냐의 양자태기를 강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장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수로라도 한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 군은 전략사령부를 통해 모든 현무 미사일을 쏟아부어 중국의 보복작전을 시행할 겁니다. 대구구려제국TV.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피해는 한국과 연합한 모든 국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해체됩니다. 세계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강대국 한국은 절대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드자비질을 한다는 건 스스로 망하겠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무시하고 한국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면 한국을 망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도 국가로서의 역할은 끝장나게 됩니다. 사실 시진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한국이 미중 분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겁을 쥐어 쫓아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연일 한국은 조심하라고 한심한 소리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로부터 중국의 겁먹기보다 맞서 싸우는 민족이며 보상이 없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에 가장 분노하는 자존심과 긍지에 한민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국이 한민족을 무시하고 위협할수록 한국 내의 핵무장도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사령부가 갖춰진 다음이라면 핵무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하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존중해 핵무기에 관련된 물질에 재처리 작업을 하지 않을 뿐 세계적인 수준의 재처리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전략사령부가 실전에 임한다는 것은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이고 전략사령부를 만든다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준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이 보기에는 현무5 ICBM 개발과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이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한국군의 현무 계열 미사일의 전체 보유량은 4,000발에서 5,000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에 측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의 현무 미사일은 기존에 알려진 수량보다 더욱 많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까지 총합 7,000발 이상의 현무 계열 미사일의 배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대전략 무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극비리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현무 미사일 대규모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가동되고 있죠. 즉 시대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수록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줄어드는 게 아닌 급격한 상승폭의 신기록을 매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영원한 자주국방과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대구구려제국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